안녕하세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오늘도 유용한 건강 정보 저희 많이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의 비타민이죠. 김호경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의 비타민 김호경입니다. 네. 오늘 건강 정보 알려주실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유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인 최유경입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 잘 전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활하면서 일상 속에서 하는 스트레칭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래도 종종 하는 편인데 두 분은 어떤 자세를 좀 많이 하시나요? 저는 이제 주로 바른 자세로 뭔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쵸. 목 스트레칭. 네, 목 스트레칭 이렇게 목을 좀 풀어주는 벌써 막 소리 나기 시작했어요. 소리 나나요? 네. 그리고 또 뭐 혈액순환 잘 되라고 네. 이렇게 손발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고 있습니다. 숨을 넣어주기도 하고.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좀 비슷한데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2번 당해서 어머, 세상에. 목이 상태가 아주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저 거북목 때문에 항상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목 스트레칭을 주로 네네. 하시는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 어깨 이런데 역시 이렇게 목 하는 스트레칭과 더불어서 당겨주기 그리고 이제 엎드려서 이렇게 손끝 바닥에 닿게 하는 그런 동작들을 주로 하는 편이긴 한데 사실 이 스트레칭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활 속에서 가끔씩 해주면 이 근육을 다치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확실히 피로를 푸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네. 요즘 또 저희가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건강을 아주 좋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칭만큼이나 건강해지는 시간이죠.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현대인들은 정말 바쁘다 바빠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 돌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일은 많고 또 활동량은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어떤 질환에 노출이 되기 마련인데 이걸 막으려면 사실 정기적으로 예방하고 검진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건강관리공단에서는 국가건강검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서 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이 시스템이 있는데요. 네. 장기적이면서 주기적인 기초검사들을 통해서 개인의 건강을 평생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2회 방송에서 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국가 6대 암검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암검진 외에도 국가 건강검진이 있을까요? 네, 암검진이 초기 발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암검진 말고도 일반적인 내과 피검사를 통해서 내과 검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내과적인 피검사의 경우는 내과적인 신호들, 어떻게 보면 질병이 발생될 수 있는 신호를 미리 발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건강검진에서 이제 찾고자 하는 것들은 고혈압이나 당뇨나 어떻게 보면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미리 관리를 해서 심뇌혈관계 질환이 오는 것을 미리 좀 네. 찾겠다라는 의미로 사실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국가 건강검진 중에서도 일반 건강검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건강검진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 시간 빼기 어려워서 바쁘다는 핑계로 시기를 놓치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생활 패턴을 고려했을 때 혹시 검사 받으러 갔다가 무서운 얘기 듣는 거 아니야? 하고 시기를 또 놓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검진 왜 중요한지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건강검진은 예방적인 차원이 사실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파서 가는 거라기보다는 아프기 전에 찾겠다. 미리 내 건강 점수를 확인하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죠. 예방의학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미리 뭔가를 찾겠다보다는 찾으면 정말 다행이다 이런 입장으로 사실 다가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없다면 없는 대로 내가 지금 건강하구나 확인할 수 있으니까 또 좋은 거고요. 그렇죠. 예. 네. 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건강검진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중요한 건강검진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하는 일반 검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자가 선정돼 있으면 그거를 이제 매 해마다 대상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안내물들이 발송이 되고 그 우편물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검진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네. 검진을 시행을 하고 공단에 이제 거쳐가는 기간을 통해서 결과지가 나중에 발송이 되고 결과를 받아보신 분들이 이제 그 결과 유무에 따라서 이제 추후 뭐 진료를 받으시던지 아니면 올해 나의 건강은 괜찮았구나 이 정도 확인하고 다음에 건강을 또 기다리시던지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그 절차를 설명해 주시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건강검진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의료보험을 내고 있는 모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연령이라든지 그 대상 자체가 조금 복잡하게 나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요번에 못 받는다, 나는 검진 뭔가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이제 건강관리공단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기는 의료보험을 내는 대상자라면 누구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또 문자나 우편물을 받아봤을 때 그 주기를 조금 살펴보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받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건강검진이라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 건강검진은 2년 간격은 다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영유아 때는 시기가 틀린데 그 2019년도 이후부터는 20세 이상이면은 2년 간격으로 다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40세 이상의 경우는 이제 그때부터 암 검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암 검진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사실 많이 복잡하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암 검진이 일반 건강 검진에도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40대 이후부터는? 건강 검진에 일반 건강 검진과 암 검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되고요. 네, 네. 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부터 이제 추가가 된다 추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직장에 가입이 돼 있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또 직장 검진이란 게 있어서 그렇죠. 그분들은 거의 매년 검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근데 네. 마찬가지로 아까 암 검진은 2년 간격이니까 어떤 해는 피 검사만 하고 어떤 해는 암 검진도 하고 네. 이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본인이 태어난 연도의 짝 홀수에 맞춰서 올해가 짝수냐 홀수해냐 여기에 맞춰서 시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네.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홀수해니까 그죠? 혹시 홀수? 저는 끝나나요? 짝수입니다. 짝수. 저도. 그래서 올해는 대상자가 아닌 거죠. 저도 짝수네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쉽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 예. 자, 그런데 이 건강검진이 성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생 관리라고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영유아 그리고 청소년도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도 따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네.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는 이제 소아과에서 많이들 시행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있고요. 예.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건강검진관리공단에 가보시면은 나와 있고 안내문 우편물도 항상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청소년 건강검진은 이제 교육청 소속에서 이제 네. 학교 쪽에서 많이 시행을 해왔고 상대적으로는 사실 건강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별다른 게 발견이 안 되기는 하는데 이제 뭐 1학년, 3학년 이렇게 네. 해가지고 건강검진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네, 네. 뭐 특히나 이 영유아 때나 청소년기의 건강검진은 발달이 지금 이 시기에 잘 되고 있는지 성장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검진이기 때문에 빠뜨리지 않고 체크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성인들의 경우에 이 일반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이제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일반 건강검진의 범위는 아주 넓지는 않습니다. 내과적인 기초 피검사와 엑스레이 검사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범위가 좁은 것 같고 네. 좀 별다른 게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내과적인 신호를 사실 캐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몸에 있는 각 그 피 수치들이 사실 몸에 있는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그 범위들이 있는데 그 범위들이 이제 벗어난다 싶으면은 이제 그 수치에 대한 각 장기라든지 질환들을 조금 의심해 볼 수 있고 이제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진료를 받으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제 잡아내려고 그런 부분이 이제 고혈압과 당뇨와 이제 이상 지질 혈증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대사증후군을 이제 많이 찾아내서 그쪽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고 이제 내과적인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주신 그 일반 검진에 포함되어 있는 공통 항목들, 그런 항목들을 제외하고 연령대와 대상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 검사가 따로 있을까요? 일반 검진 영역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라기보다는 이제 네.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추가 검진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일반 검진과 암 검진으로 나눠 있는데 일반 검진, 고 건강 검진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들 사실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확인하고 싶으면은 이제 좀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비용을 내고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뭐 예를 들면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는 추가로 자기가 알고 싶으면 추가 검진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위장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위암과 대장암에 대한 그렇죠. 내용이죠. 네. 위암과 대장암은 이제 만 40세부터는 이제 암 검진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네. 그 전에도 이제 젊으신 분들 요새 속이 쓰리다든지 그렇죠. 뭐 네, 걱정을 생활 하시는 패턴 분들이 때문에. 예,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본인이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추가를 하셔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연령대별 설명도 해주셨지만 남녀 차이도 네. 남녀에 따라서 또 추가로 검진을 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또 검사들이 좀 나뉠 수 있겠네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남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암이라든지 발생하는 질환, 뭐 여성분들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질환들, 뭐 해부학적으로도 사실 많이 있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호하는 검사도 사실 좀 틀리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부인과 쪽? 그렇죠. 예. 부인과 네. 쪽이나 유방 쪽이나 아마 이전 암 검사에 대해서 하시면서 많이 나왔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남자분들은 조금은 상대적으로 이제 담배도 많이 피시기 때문에 약간 폐암 검사 이런 거를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암 검사는 아니더라도 이제 종합 혈액 검사라고 암 수치가 조금 이제 나오는 그런 혈액 검사도 있어서요. 그거를 선택하셔서 받으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진짜 요즘에는 이렇게 피 검사 하나만으로도 뭐 굉장히 다양한 질환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이 있다고 하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이런 검사들 말고 좀 추가로 이런 검사를 하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할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유전자 검사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있어요. 예. 유전자 검사로 뭘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그런 질환들을 사실 검사를 하는 건데 암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력이 예. 있으니까. 가족력이 많이 적용이 되는 가족력이 있는 암의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유전적인 검사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네. 그걸 약간 종합적으로 검사를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평생 한 번 정도 하면 사실 좋은 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전자 검사가. 네, 근데 유전자 검사를 하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 검진을 매일 받는다 하면 전날부터 정말 심란합니다. 예, 특히나 뭐 무슨 위내시경이나 한번 하거나 대장내시경 준비하려면 뭐 막 이만큼씩 맞아요. 그 물 알죠? 이거 먹어야 되고 금식해야 되는 것도 되게 힘든 게 그죠. 아니 그냥 뭐 하루 안 먹을 수 있잖아 한 끼. 근데 먹지 마라고 하면 되게 맛있는 것들이 막 떠오르고 맞아요. 그렇거든요. 힘들어요. 아무튼 선생님한테 건강검진 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뭔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사실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닌데도 사실 부담이 많이 되죠. 정말 그래요. 네. 예. 우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금식이죠. 네. 예.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제 8시간 이상 금식을 해줘야 된다. 얘기를 꼭 드리고요. 뭐 직전에는 물도 드시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걱정이 되는 거는 항상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것들이 또 참 애매하게도 네. 혈압약을 안 먹고 와서 혈압이 높으면 검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래요. 뭐 그럴 경우에는 사실 미리 좀 새벽에 약 같은 경우는 뭐 새벽에 거의 뭐 일찍 일어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일찍 일어나셔서 약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도 드리고요. 그래요. 근데 뭐 이제 일반적인 건강검진센터에서는 뭐 그렇게 좀 관리가 안 된 경우에는 좀 이제 검사를 안 해주고 다음에 오시라고 얘기 드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 이렇게 검진 전에 주의사항 다 잘 지키고 이제 검진이 끝났어요. 네. 검진 끝난 후에 또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을까요? 사실 검진 후에는 상대적으로는 뭐 주의할 사항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체열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혈관을 뚫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감염이 있을까봐 샤워를 하루 정도는 하지 말라고 얘기 드리고요. 그 외에는 사실 수면 내시경 같은 걸 하셨을 경우에는 수면제 때문에 바로 좀 이렇게 수면에서 격한. 깨어나기 힘드신 분들이 네, 좀 네. 계시거든요. 예. 대부분 이제 검사를 마치고 찾아오셨을 때 다 얘기도 잘하시고 뭐 괜찮다. 어떻게 보면 말하는 걸로는 괜찮게 멀쩡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뭐 며칠 지나고 찾아오셔서 네. 자기는 뭘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검사를 몇 개를 자기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기억을 잘 못하시는 기억을 거예요? 못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순간적으로? 예. 그래서 그러세요? 저희도 동의서를 항상 쓰고 네. 혹시나 운전하시다가 뭐 이제 안 좋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보호자를 대동하게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내 몸 상태가 어떨까? 올해는 좀 건강할까? 아니면은 평상시에 조금 불편했는데 그 부분에 이상은 없을까? 그 결과 통보는 언제쯤에 받을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이제 전 국민 대상이고 아프지 않은 분들 대상이기 때문에 결과가 빨리 나오질 않습니다. 예, 이게 건강관리공단이랑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것도 있고 결과가 나가고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본인이 받아보시는 거는 한 보름 정도 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네. 예, 그렇게 받아보시고 읽어보시고 그러면 사실 결과지가 조금 어려울 수도 어려워요. 있습니다. 거의 예. 논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과지 이렇게 책자로 보내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한참 보다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맞아요. 그 요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읽고 그제서야 아, 이상이 없다는 얘기구나. 혹은 아, 조금 조심하라는 얘기구나. 그 정도로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실제적으로는 제일 첫 장만 보셔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대상들이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제일 편하게 볼 수 있게 첫 장에다가 요약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의심 질환이라고 되어 있는 맨 첫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제 수치가 뭔가 변화가 있어서 진료를 받아봐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으면 그럼 사실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제 내과 진료를 유도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첫 장만 보면 되는데 또 이제 그것만 보내드리긴 사실 좀 힘들어요. 건강검진을 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 뒷장에 좀 세세한 부분이 있는데 그 뒷장 부분을 보면 또 이제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숫자들은 대체 뭔가. 네. 맞아요. 영어도 네. 있더라고요. 영어도 있고 뭐 전부 의학 용어가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의료인들을 보여드리기 위한 용도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진료를 보러 이제 의료기관을 가라라는 얘기만 없으면 사실 뭐 특히나 이제 제일 많이 표현되는 거는 추적 관찰, 뭐 다음 추적 관찰. 건강 검진 할 그런 때 거 괜찮아요. 확인하세요. 추적 관찰. 그 정도면 그냥 2년 후에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다음 같습니다. 건강검진 때 한번 보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추적 관찰은. 의심 질환이다 하면 조금 그 의료기관 찾아가서 한 번 더 진료를 봐라. 그런 정도로 그렇죠. 해석하면 예, 되고요. 예. 그 보통 근데 건강검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 좀 설명해 주고 싶으시다면서요, 선생님.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장 예. 그 건강검진의 가장 큰 의미를 사실 오해해서 이제 나오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도 얘기 드렸듯이 이제 예방적인 차원에서 검진을 하는 거고 이게 내가 아파서 뭔가를 찾겠다 하는 데서 사실 시작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어디가 아파서 건강검진을 왔어요. 예, 건강검진을 통해서 찾겠어요. 이러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네. 건강검진은 이제 전체적인 검사를 하는 거고 이제 진료를 가지 않으실 분들이 사실 대상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아프신 분들은 벌써 병원을 찾으시고 있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가 아파서 병원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검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죠. 네, 예. 네. 건강검진은 오셔서 검사를 한다고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다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료를 많이 유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제가 많이 받는 질문과 이제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건강검진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김호경 아나운서가 준비한 아주 야심찬 순서죠. 네. 크고 작은 질병에 대한 질문들 속 시원하게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검진에 대한 질문들을 좀 준비해봤는데 건강검진을 하면 모든 질병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건강검진이 모든 거를 커버는 못합니다. 예, 많은 부분을 이제 해소를 해주리라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네. 그리고 또 다양한 건강 검진들이 있잖아요.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일반 건강 검진은 무료가 맞는 거죠. 2년에 한 번은 대상자가 되면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무료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찾아오시는 고령분들, 이제 만 40세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암검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암검진은 이제 국가에서 10%만 부담을 하게,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10%를 부담하게끔 설정이 돼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검진을 하러 오셨는데 왜 돈을 내야 되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네, 네. 네, 원칙적으로 이제 암검진 10%는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오셔서 아무개는 공짜로 받았는데 암검진도 공짜로 받았는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대상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의료 보호 대상이신 분들은 또 이제 비용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암검진이어도. 네.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저희도 조회를 해보는 거거든요. 네. 공단 조회를 주민번호를 넣어서 해보시면은 올해 받으실 검사들이 딱딱 나오고 이제 뭐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이 하고 이런 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의료기관에서 임의적으로 뭐 돈을 받고 안 받고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요. 네, 예. 그거 좀 많이 오해들 하시는데 일반 검진 어떻게 보면 암 검진을 뺀 다른 일반 검진은 전액 무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기본 항목 외에도 추가로 검사를 받고 싶으면 이 검진은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반 검진이랑 보통 암 검진 이외의 검진들은 보통 이제 건강검진센터라고 따로 있는 곳에서는 종합검진센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실 상담을 받으시면서 원하는 검사 내지는 뭐 의심이 가는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이제 좀 상담을 통해서 골라서 검진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유익한 Q&A 준비해 주신 김호경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화면으로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건강검진은 아프나 안 아프나 사실 모든 분들이 받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건강이 괜찮고 이제 건강 점수가 좋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꾸준히 어떻게 보면 규칙적으로 계속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자, 오늘 김효경 아나운서는 함께하면서 어떠셨어요? 검진을 받아야겠다. 맞아요. 딱 그겁니다. 저는 네. 건강검진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주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연령대 상관없이 모두에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저부터 조만간 꼭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우선순위는 예방입니다. 그리고 예방의 첫걸음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일 텐데요. 오늘 건강검진에 대해서 조금 헷갈렸거나 오해가 있으셨던 바로 그 지점들 해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건강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